에 투자를 시작하면 늦었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전하게 QQQ나 SPY에 매달 적립식으로 넣기 시작하는데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반 직장인이 QQQ 적립식만으로 은퇴 자금을 만들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. QQQ의 최근 10년 연평균 수익률은 약 22%입니다. 분명 좋은 수치죠. 하지만 이건 기술주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최근 10년 기준이고 QQQ의 20년 평균 수익률은 약 16%대까지 내려옵니다. 좋은 시절이 영원히 반복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. 그리고 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. 이 복리 효과를 체감하려면 최소 10년, 제대로 누리려면 20년 이상을 중간에 매도 없이 버텨야 합니다. 우리가 10년짜리 적금도 유지하기 힘든 게 현실인데 20년 동안 한 번도 안 팔고 들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? 실제로 장기 투자에 성공하는 개인 투자자의 비율은 극히 낮습니다. 그렇다고 TQQQ 같은 3배 레버리지를 무작정 사기에는 변동성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40대 이상의 투자자에게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강력한 선택지가 될 수 있는 QLD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끝까지 보시면 왜 이 구조가 40대 투자자에게 최적인지 수치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레버리지와 배당 ETF를 활용한 현실적인 투자 전략을 매 영상 다루고 있으니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새로운 전략 영상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먼저 QLD가 가진 수익률의 힘부터 짚어보고 이어서 TQQQ와의 핵심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. QLD의 최근 10년 수익률은 약 1940%입니다. 1000만 원을 넣었다면 약 2억 원이 됐다는 뜻입니다. 같은 기간 QQQ에 넣었다면 약 7,400만 원이고 TQQQ는 약 3,880%로 약 3억 9천만 원 수준입니다. TQQQ가 수익률은 당연히 더 높습니다. 3배의 레버리지니까요.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수익률의 크기가 아닙니다. 숫자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. QLD에 5년 전 1,000만 원을 넣었다면 지금 약 3천만 원이 됐습니다. 같은 기간 QQQ는 약 2,050만 원입니다. 5년 만에 1,00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벌어지는 겁니다. 이 차이는 레버리지가 만들어낸 것인데 진짜 핵심은 이 수익률을 내 계좌에서 실제로 실현할 수 있었느냐는 겁니다. TQQQ를 사놓고 2022년에 81% 빠지는 걸 보면서 분할 매수를 이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. 3배 레버리지의 수익률이 더 높은 건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오는 공포를 버틸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봐야 할 숫자는 연평균 수익률이 아니라 최대 낙폭과 변동성입니다. 2022년 금리 인상기를 기억하시죠? 나스닥이 크게 빠지면서 레버리지 ETF들은 처참한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. TQQQ는 고점 대비 최대 81.7%가 빠졌습니다. 1억을 넣었다면 1,830만 원만 남는 상황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 손실에서 원금을 회복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486거래일, 약 2년입니다. 같은 시기 QLD의 최대 낙폭은 약 63.7%였습니다. 물론 이것도 큰 하락입니다. 하지만 TQQQ와 비교하면 체감이 완전히 다릅니다. 1억 기준으로 TQQQ는 1,830만 원이 남고 QLD는 3,630만 원이 남습니다. 남아있는 금액 자체가 거의 2배 차이입니다. 낮은 가격에서 분할 매수를 이어가지 않았을 때 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. 81.7% 하락에서 원금을 회복하려면 약 447%가 올라야 합니다. 반면 63.7% 하락에서는 약 175%만 오르면 됩니다. 하락이 깊을수록 회복에 필요한 수익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. 이 수학적 구조가 장기 투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. 같은 상승장이 와도 2배 레버리지가 먼저 회복하고 먼저 수익 구간에 진입합니다. 변동성 수치로 보면 차이가 더 명확해집니다. TQQQ의 연간 변동성은 약 28%이고 QLD는 약 18.8%입니다. 시장이 10% 하락할 때를 가정하면 TQQQ는 베타 3.91 기준 약 39% 하락하지만 QLD는 베타 2.08 기준 약 25% 하락합니다. 같은 시장 충격을 받아도 체감 손실이 확연히 다릅니다. 그런데 정말 주목해야 할 지표가 있습니다. 위험 대비 수익 효율을 나타내는 샤프 비율인데 QLD가 1.71로 TQQQ의 1.69보다 오히려 높습니다. 위험을 한 단위 감소했을 때 돌아오는 보상이 QLD가 더 효율적이라는 뜻입니다.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려는 게 아닙니다. 적은 돈으로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. 그 관점에서 보면 2배 레버리지는 수익과 위험 사이의 최적 균형점에 가장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. 실제로 레버리지 연구에서 2배 수준이 장기 보유 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변동성 손실을 최소화하는 구간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. 3배로 가면 상승장에서의 추가 수익보다 횡보장과 하락장에서의 손실 가속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.
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. 만약 2022년 수준이 아니라 닷컴 버블 같은 극단적인 하락이 다시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? 2000년에서 2002년까지 나스닥 100은 약 83%가 빠졌습니다. 이 구간을 3배 레버리지로 맞았다면 자산은 99% 이상 증발합니다. 1억이 100만 원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. 수학적으로 원금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. 2배 레버리지도 분명 큰 타격을 받습니다. 하지만 원금의 일부가 남아있는 상태와 완전히 사라진 상태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. 핵심은 이겁니다. 3배 레버리지는 좋은 구간에서 사면 폭발적인 수익을 주지만 고점에서 물리면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. 2배 레버리지는 그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회복 가능한 범위에 있다는 겁니다. 40대 이후의 투자자에게는 다시 벌 수 있는 시간 자체가 가장 귀한 자산입니다. 그 시간을 아끼려면 회복 가능한 레버리지를 선택해야 합니다. 나이가 들수록 돈이 들어가는 일이 많아집니다. 자녀 교육비, 부모 부양, 주거비용, 건강관리까지 한 달에 1,0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전문직이나 사업가가 아닌 이상 일반 직장인이 QQQ에 월 50만 원씩 넣어서 은퇴 자금을 만들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.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월 50만 원씩 10년을 적립하면 QQQ 기준으로 약 1억 5천만 원 수준입니다. 나쁘지 않은 숫자이지만 이걸로 은퇴를 준비하기엔 부족합니다. 그리고 QQQ의 최근 10년 수익률인 연평균 22%는 기술주 랠리가 집중된 예외적인 시기입니다. 20년 평균은 약 16%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앞으로의 10년이 같은 수익률을 반복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. 같은 금액, 같은 기간을 QLD에 넣었다면 2배 레버리지 효과로 최종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. 적은 종잣돈으로도 의미 있는 규모의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수단, 그게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진짜 이유입니다. 물론 QLD 100%로 올인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. 여기서 조합 전략이 등장합니다.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. QQQ에 100%를 넣거나 혹은 QQQ 80%에 현금 20%를 가져가는 구조보다 QLD 60%에 QQQI 40%를 조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QLD가 2배 레버리지로 수익률을 끌어올리고 QQQI가 연 배당률 약 14% 수준의 현금 흐름을 매달 만들어줍니다. 하락장이 와서 QLD가 빠질 때 QQQI의 배당금은 계속 쌓이고 그 배당금으로 QLD를 저점에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순환구조가 만들어집니다. 공포에 팔지 않고 오히려 저점에서 살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. 좀 더 보수적으로 가고 싶다면 QLD 40%에 QQQI 60%도 가능합니다. 배당 비중을 높이면 변동성은 더 줄어들고 매달 들어오는 현금 규모는 더 커집니다. 이 조합의 가장 큰 장점은 심리적 안정감입니다. QQQ만 들고 있으면 하락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. 그냥 빠지는 걸 바라보면서 버티는 수밖에 없죠. 하지만 배당이 매달 들어오는 구조는 하락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여유를 줍니다. 말씀드렸던 TQQQ와 QQQI의 순환 구조와 동일한 원리인데 레버리지 배수만 3배에서 2배로 낮춘 겁니다. 변동성은 확실히 줄이면서 구조적 장점은 그대로 가져가는 셈입니다. 저 또한 현재 TQQQ를 투자하고 있고 좋은 가격에서만 살 수 있다면 당연히 3배 레버리지가 수익률 면에서 우위에 있습니다. 하지만 40대 이상의 직장인 혹은 퇴직에 가까운 투자자일수록 레버리지 배수를 한 단계 낮추고 배당 ETF의 비중을 늘리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. 20대, 30대라면 TQQQ 비중을 높게 가져가도 됩니다. 시간이라는 무기가 있으니까요. 하지만 40대 중반 이상이라면 QLD와 QQQI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잡고 변동성을 구조적으로 통제하는 게 훨씬 현실적입니다. 저 역시 앞으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TQQQ 비중을 줄이고 QQQI와 초단기채 비중을 늘려나갈 예정입니다. 나이와 운용 금액에 따라 비율을 조절하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. 중요한 건 어떤 종목을 고르느냐가 아니라 자기 상황에 맞는 구조를 설계하는 겁니다. 40대라고 해서 레버리지를 쓰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. 40대이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써야 하는 겁니다. 다만 그 배수와 비중을 현실에 맞게 조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. 정리하겠습니다. 첫째, QLD는 10년 수익률 약 1940%로 1,000만 원이 약 2억 원이 됩니다. QQQ의 약 640%를 크게 넘어서는 성과입니다. 2배 레버리지만으로도 충분히 강력합니다. 둘째, 2022년 기준 TQQQ가 81.7% 빠질 때 QLD는 63.7%였습니다. 하락의 깊이가 다르면 회복에 필요한 수익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달라지고 이 차이가 장기 투자의 성패를 가릅니다. 셋째, 위험 대비 수익 효율을 나타내는 샤프 비율에서 QLD가 TQQQ보다 높습니다. 같은 위험을 감수해도 QLD가 더 효율적으로 수익을 냅니다. 넷째, QLD와 QQQI를 조합하면 레버리지의 수익률에 배당이라는 방어 장치까지 갖추게 됩니다.
하락장에서도 현금 흐름이 생기고 그 현금으로 저점 매수까지 가능한 구조입니다. 40대 투자자에게 진짜 필요한 건 가장 높은 수익률이 아닙니다. 끝까지 들고 갈 수 있는 구조, 그 구조의 중심에 QLD가 있습니다. 이후 영상에서는 나스닥 레버리지 ETF는 도대체 언제 사야 하는지, 좋은 가격은 언제인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. 아무 때나 사면 되는 게 아닙니다. 레버리지 ETF는 매수 타이밍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. 단 두 가지 지표만으로 상위 10% 수익률에 도달할 수 있는 레버리지 ETF의 매수 구간을 데이터로 보여드릴 예정이니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고 해당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확인해 보세요. 감사합니다.